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네이처셀 영상 좀 찍어드릴 건데, 일단 주가가 투자 경고가 풀리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도 뭐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식약처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식약처 결과에 대해서. 식약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사실 우리가 무조건 뭐 승인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거 안 될 거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 견해도 틀리고요. 근데 저는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약처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좀 이게 아쉬워요. 야, 주주로서 당연히 승인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식약처에 대해서 반려에 대한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식약처 안 믿잖아요. 그죠? 식약처 욕하고 있잖아 항상. 야, 식약처는 믿을 만한 데가 못 돼. 야, 식약처 이거 일본이랑 우리랑 줄기세포 격차가 벌어진 게 식약처 때문이야. 안정성 때문에 뭐 임상 안 해주고 포모코 안 해주고 식약처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약처를 안 믿는데, 좀 이상한 거는 식약처에서 무조건 승인 내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약처 이렇게 안 믿는데.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식약처를 안 믿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처셀 영상을 찍지만, 식약처? 그래. 뭐 너희가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건데, 사실 저는 반려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려에 대한 가능성. 아,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이처셀이 식약처에서 거절하고 재임상을 한 게 아니라 뭘 했죠, 여러분들? 재임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따지고 보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취합해서 전달했어요. 다시 품목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재임상에 대한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을 추가적인 데이터로 다시 제출해서 다시 품목화가 했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다시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요.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건 간에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이처셀은 지금 FDA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식약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식약처에 대한 품목 허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네이처셀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FDA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 미국 FDA랑 미팅한다고 했는데 결과 안 나왔죠. 결과 안 나왔죠. 이미 미팅은 끝났을 거예요. 맞죠? 미팅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 미팅 끝났을 거다. 근데 뉴스가 안 나온다. 뉴스가 왜 안 나올까요? FDA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아니요. 분명히 내용은 좋은 얘기 나왔을 거예요. 왜? 희귀약품 지정하고 미팅한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 근데 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있냐? 식약처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다. 혹시나 주가를 올리는데 식약처 갑자기 결과가 안 좋게 나면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상 세력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쁘지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FDA 미팅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 식약처가 반려가 되면 급락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앞쪽 구간에 이쪽에 많이 개인 투자자가 과거에 설거지했던 구간, 네이처셀 세력이 3만 원에서 5만 원 구간에 엄청난 개인 투자가 물려 있는 윗꼬리 음봉이 터졌죠.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왜 FDA 미팅 결과가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FDA 미팅 결과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식약처 문제로 해서 급락이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다시 끌어올리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다시 미국의 FDA 미팅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 다시 올라간다. 그것도 맞겠지만, 그림 자체가 다시 주가를 부양하면서 미국 FDA에서 좋은 얘기가 있었나 보다, 기사는 안 나왔지만 있었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죠? 식약처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식약처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면 좋겠죠. 금상첨화인데 안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밀리면서 3만 원, 5만 원 구간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그 다음 기사를 터트리는 거예요. 미국 FDA 미팅 내용 하면서 쭉쭉쭉 올리는 거죠. 이 전략을 보고 있고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그쵸? 정말 뭐 좋은 약물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뭐야 이거 안 좋은 거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린 이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FDA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식약처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그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이 약물로 인해서. 난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재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 부분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상을 들어가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임상 3상 완료하는 데까지는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뭐예요? 기대감이 증폭된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증폭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전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최대 주주가 이제 매도한다고 매도계획 보고서까지 냈잖아요. 보시면 여기 있죠. 자, 특정 임원 주주 등의 요거 보고서 보면, 자, 매도 계획이 있는데,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자, 엘바이오. 자, 여기 있죠? 자, 보시게 되면 4월 28일부터, 그죠? 언제까지? 5월 26일까지 몇 주를 팔겠다? 80만 주를 팔겠다. 80만 주. 거래 금액은 얼마예요? 230억. 이렇게 좀 팔겠다라는 거고, 거래 목적은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통해서 채무 상환 확보 목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매도 수량이 많아지면서, 매도 수량은 그대로죠. 근데 좀 비싸게 팔면서 운영비나, 그죠? 이 시설 자금에 대한 투자가 또 늘어나겠죠.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매도한다고 하니까, 그죠? 최대주주가 매도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로? 장내 매도로 매도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매수세가 약해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4월 28일부터 장내 매도를 하겠대. 얼마? 80만 주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는 단기적인 악재로 보지만, 단기적인 악재로 봐요. 단기적인 악재로 보지만, 어,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받아주는 특정 주체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이, 내가 이 주식을 계속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 주식은요 계속 하한가에 가요. 우리 과거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영풍재지인가요? 영풍재지. 자, 얘도 보면 사실상 하한가 계속 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한가, 그죠? 하한가. 하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 하한가 일곱 방 갔죠. 그죠? 하한가 일곱 방. 왜 일곱 방 갔어요? 하한가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네이처셀도 80만 주를 매도하는 데 있어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하루에 거래량이 한 80만 주 거래량이 터집니다. 87만 주. 그럼 사실상 우리가 뭐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매도한다라고 하지만, 찔끔 매도 물량이 나와버리면은 사실 시장에서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가려고만 하면 매도 물량 나오고, 올라가려고만 하면 매도 물량 나오고, 그죠? 좋지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왜 하필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도 계획을 잡았을까? 그쵸? 얘들도 알 거예요. 쉽게 못 판다. 분명히 거래가 터지고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지 매도하기 쉽다라는 걸 세력들도 알 겁니다. 근데 이 날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4월에서 5월에 식약처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요. 근데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상장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물량을 정리하려고 준비하는 걸 거고, 만약에 하방으로 꽂더라도 밑에서 FDA에 대한 재료를 살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또 텔레그램방 운영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처셀도 요즘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이처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네이처셀 타이밍에 대해서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현 구간 같이
네이처스에 관련된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 920 6329 이쪽으로요. 네이처라고 세 글자 뭐라고요? 네이처라고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당연히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위에 번호 010 920 6329로 네이처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자. 무조건 들어오세요. 사실상 시약처 승인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제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4월 28일부터 5월 26일에 시약처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세력들은 이용하겠다. 내려 꽂더라도 FDA 미팅 띄워서 올려버려서 거래 터뜨리겠다. 저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들 같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이처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세력들이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점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점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물량을 매집해야 가능하거든요. 점상 매집 이게 매집을 해야지 점 상한가 가능한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매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집이 확인되는 구간이고 흔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상방으로 꽂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네이처셀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변동성 항상 나왔죠. 그냥 하한가 박아버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패턴들 나왔었기 때문에 현 구간 같이 한번 제대로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네이처 남기셔서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2022년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죠? 정책. 우리가 사실 6월 3일까지 대선 시즌이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상지건설 뭐 12연상인가 11연상인가 하고요. 4x4 5연상 가고 결과적으로 뭐요? 이재명 관련된 인물이나 정책 테마주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2022년도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놨던 정책이 있고요. 이때 7배 간 종목이 있어요. 근데 2025년도에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러한 정책이 22년도에 했던 정책이 25년도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쫙 살짝 의아한 게 2022년도 메인 정책이었단 말이죠. 25년도에 안 할 리가 없는데 지금 약간 요즘에 약간 우클릭이라 해서 우파의 정책들을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데 요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이 종목도 지금 다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대선 매집주로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거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 있는 상태인데 유통 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